여러분 출가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석정스님의 출가일기를 진행하는 석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스님들이 출가하면은 무슨 공부를 하는가 이렇게 궁금할 것 같은데요. 스님들은 출가하면은 행자 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강원이라고 하고 승가대학이라고 하는데 4년 동안 기본 교육을 이제 마쳐야지만 그 이후에 정식 스님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 출가한 스님들은 무슨 공부를 하는가 그걸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맨 처음에 출가를 하면은 이제 행자 생활을 6개월 정도 합니다. 근데 최소한 6개월 이상이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요즘에는 이제 출가할 때 미리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인터넷 같은 걸 다 해가지고 보통 들어올 때 6개월 정도를 딱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들어오는 행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행자에 딱 들어오면은 요즘에는 뭐 그 행자 딱 그 일과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과목이든지 그 6개월 동안 그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과목이 있는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행자가 되면은 주로 배우는 것이 기본적인 이제 그런 연불, 반야신경, 마하반야바라미타, 그 다음에 천수경 해가지고 정구 없지만 뭐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안 하다 하니까는 제 기억에도 이 연불 이오는 게 좀 어려웠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 기억나는 거는 주로 행자들이 예전에 이제 공양간에서 공양 지을 때 그 가마솥 앞에서 부지깽이 가지고 정구업 진원 수리 수리 마 수리 수수리 사방 막 그렇게 외웠던 기억도 있는데 하여튼 출가하면은 처음에는 기본적인 이제 연부를 익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학문적인 것으로서는 초발심 자격문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주로 했습니다. 초발심 자격문 하면은 초심, 발심, 자격문 이렇게 세 가지는 아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 초발심 자격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개초심학 입문이라 해가지고 잘 알고 있는 보주 진월 스님께서 지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책이 있어요. 경계하는 날 초발심자들이 처음 발심한 사람들이 경계해야 될 그런 내용을 적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 그 내용 보면은 뭐 부초심지는 수원리하고 하고 친근 현선하여 수오개 십계 등하여 뭐 개범 개차라 뭐 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갖다가 지범 개차라 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한문으로 된 건데 하여튼 이것을 뭐 잘 몰라도 막 이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발심한 사람들은 친근 현선 선지식을 가까이 하고 아구 악한 안 좋은 그런 무리들은 멀리하고 오개 십계 등을 오개든지 십계 등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잘 알아가지고 개범 열고 닦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이 개초시방 인문에 나온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발심수행장이라 해가지고 이제 원효 스님이 쓴 그 내용이 있거든요. 재불재불이 장엄 정명궁은 어다가패 사유 고행이요 중생주생이 뭐 이 윤회 하택문은 사유 불 해가지고 고행이라 해가지고 뭐냐면은 모든 부처님들이 이렇게 막 정명궁을 장엄하는 것은 고행을 갖다가 닦고 욕심을 버리고 고행을 닦은 것이요 중생들이 윤회하고 그 원인은 우리들이 그런 욕심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수행을 하라 하는 것이 이제 발심 수행장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야온 스님이 지은 자격문 하면은 뭐 주인공아 청하나라 해가지고 주인공아 내 말을 들어봐라 해가지고 육도에 윤회하는 것은 너희들이 공부 안 했기 때문이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옛날에는 막 외웠던 것 같아요. 행자 때는. 근데 맨 처음에 출가하면 이와 같이 초발심 자격문이라 해가지고 주로 예전에 그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학습법이었어요. 행자 6개월 동안에 기본적으로 공양하고 스님들 뒷바라지하고 노동하고 울력하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주 어떤 행자들의 생활이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짬짬이 뭐 이렇게 연불 그 시간을 갖다가 안 줬어요. 특별히 자기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밥 지면서 아니면 나무를 하면서 이제 막 두들기면서 연불도 하고 아니면 이제
이런 것도 초발신 자격문 같은 것을 요구했던 것이 이게 행자 옛날에 했던 행자 방식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이렇게까지 안 하고 체계적으로 부처님에 대해서 알고 기본 교리도 알고 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하던 시기에는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행자 시기를 6개월 정도 한 다음에 개를 받으면은 이제 기본 교육이라 해가지고 4년 과정을 마쳐야 돼요. 이게 조계종에서는 이것을 꼭 마쳐야지 이제 정식 승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4년 기본 교육을 안 마치면은 예비 승려라고 합니다. 어떻게 절에 가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띠에 옷깃에 보면은 그 빨간색 나는 적색 이렇게 띠를 한 그 스님들 있죠. 그 스님들은 예비승이라 해가지고 정식 스님이 안 된 거예요. 그래 그 스님들은 4년 동안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보통 네 군데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이제 선택해서 갈 수 있거든요. 뭐냐면 예전에는 강원이라 해가지고 강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각 사찰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찰 있지 않습니까? 삼부 사찰 중심으로 해서 뭐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든지 그다음에 많은 뭐 법주사도 그렇고 뭐 선운사부터 해가지고 동화사, 범어사, 백양사 그런 절들에서 각 본사급 정도 되는 그런 사찰에서 강원이라 해가지고 전통 교육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기관이 있었어요. 우리 때는 한 13군데 이상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좀 변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특히 학인들이 없다고 합니다. 출가자가 없어가지고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근데 우리 때는 뭐 보통 30명, 40명이 항상 있었거든요. 각 그 사찰마다. 그래가지고 원활하게 그 사찰을 갖다가 운영하기도 하고 그 학인 스님들이 예불부터 해가지고 사물도 치고 울력하고 하는 걸 다 했는데 요즘에는 하여튼 어려운 현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강원이 한 13군데 정도 있었고 그 강원에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일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동국대학교도 가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수계 행자교육을 마친 다음에 동국대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동국대학교 그것도 서울도 있고 경주에도 있고 하여튼 전적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가서 공부할 수 있는 4년 동안 공부하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거기가 기본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또 대표적인 것이 중앙승가대학이라 해가지고 우리 때에는 서울에 있는 안암동 고려대학교 옆에 있는 개운사라고 하는 그 절에 승가대학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한 지금 20년 정도 넘은 것 같은데 지금 김포에 있는 풍모동에 중앙승가대학이라 해서 이전했습니다. 근데 여기 중앙승가대학에서 공부하는 4년 동안 공부하는 기본 교육이 있고 또 뭐 이런 공부보다는 나는 처음부터 출가할 때 참선을 위주로 내가 출가했기 때문에 이런 참선을 위주로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것에 가서 내가 4년 동안 기본 교육을 마치겠다 하는 그런 스님들은 기본 선언이라 해가지고 선은 주로 선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기본 선언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뭐 동화사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강원도 인제에 있는 백담사에 이런 이 선을 하는 분들만 모아놓고 4년 동안 그 공부하는 것이 이 기본 선언이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충 4군데 이제 이렇게 기본 교육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강원이든지 서울에 있는 동국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기본선언 요 4군데 가운데 하나를 가야 되는 것이 이제 수계받은 다음에 스님들이 가야 될 그런 기본 교육 기관인데 교육 기관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강원이라는 데는 큰 절 본사에 같이 있는 그런 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데 가는 스님들은 장점은 뭐냐면은 이 역사를 오랜 역사를 가지고 간직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층층이 이제 막 스님들이 쭉 있고 그다음에 전통적인 뭐 예불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통적인 예법을 배우는 측면으로 해가지고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예로부터 스님들이 하는 말이 장판대를 묻힌다고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4년 동안 공부를 하면은 전통적인 승가의 어떤 여러 가지 예법이든지 스님들만의 어떤 그런
전통적인 수행법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강원에 가는 선생님들은 자기는 이렇게 전통적인 사찰에 있으면서 수행하면서 공부하는 것을 하겠다 해가지고 가는 스님들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이제 스님들은 뭐가 있냐면은 동국대학교 가는 경우는 이제 스님들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4년제 일반 대학이에요. 동국대학교는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미리 이제 자기는 포교든지 여러 가지 연력이 있다. 보통 그런 스님들이 동국대학교 많이 가거든요. 왜냐면은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거기서 자기가 이제 졸업하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이 수행도 하면서 공부를 학업을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경쟁하는 것도 있고, 또 일반 사람들과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접촉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심리든지 여러 가지 원하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동국대학교 가는 스님들은 이런 포교든지 현대적인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특히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강원이라는 것은 주로 옛날에 배운 그 한문 중심으로 된 텍스트를 가지고 공부하는데,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교수님들도 보면 다 박사를 받은 분들이고, 그 다음에 학업 그런 과정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현대적인 그런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현대적인 어떤 교육을 갖다가 프로그램에 있기 때문에 동국대학교 가는 스님들은 같이 현대적인 교육 또는 일반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런 것을 미리 알고자 하는 스님들이 이제 가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하면은 중앙승가대학 하면은 거기는 도심에 있는 그런 사찰이자 대학교거든요. 지금 김포에 있는데 거기는 시인들만이 이제 생활하는 공간이에요. 전통 사찰학원 강원학원은 틀린 게 중앙승가대학교는 현대적인 교육을 갖다가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강원은 예로부터 스님도 공부할 때 그냥 딱 가사장성 수하고 앉아가지고 딱 착석해가지고 막 전통 옛날에 한문을 중심으로 하지만 중앙승가대학교는 강의실도 일반 대학같이 이렇게 딱 책상으로 딱 의자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동영상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이 잘 돼 있고, 교과 내용도 현대적인 그런 내용, 그런 현대적으로 요즘에 세계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교과가 돼 있고, 대사회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 가지고 포교하고 싶다는 스님들은 이 승가대를 그래서 많이 갑니다. 기본 선언은 그냥 나는 원래 그냥 세속 있을 때부터 공부를 아주 많이 해가지고 미리 불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나는 뭐 특별히 불교 공부 더 배우고 싶지 않다. 이 정도면 나는 뭐 내가 보기에는 충분하다. 그런 스님들도 있고요. 진짜 있습니다. 보면은 출가하기 전에 불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불교적인 여러 가지 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그 서적이든지 불교 책을 다 읽고 온 스님들도 가끔 있어요. 그런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다시 가가지고 4년 동안 뭐 이런 불교 공부할 필요가 없다 느껴가지고 바로 참선하는 것을 선호해가지고 기본 선언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한 부류의 스님들을 대충 보면은 나는 뭐 공부 그냥 글자만 보면 아주 그냥 이 머리 아프고 도저히 나는 모르겠다 하는 스님들은 아예 이제 공부하는 것보다는 나는 참선 오직 참선을 위해서 출가했기 때문에 바로 가가지고 나는 참선하는데 그쪽으로 가겠다 해가지고 기본 선언 가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스님들도 있어요. 근데 뭐 기본 선언에 가면은 그 스님들은 뭐 참선만 하느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교과 안거라 해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그 안거 기간에 기본적인 불교적인 지식을 갖다가 배워야 되는 그런 시기도 있거든요. 하지만 뭐 주로 하는 것은 참선을 위주로 하는 것이 기본 선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각 교육 기관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는데 출가한 사람들이 본인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길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강원이라 해가지고 이 지방 승가대학을 나왔는데, 그럼 강원에 대해서 제가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강원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강원은 1, 2, 3, 4학년 해가지고 4년 동안에 이제 그 교육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 때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렇게 안 하고 이것을 1학년을 치문반이라고 했어요.
치문이란 말을 쓰거든요. 2학년을 사집, 이건 뭐 사집이라 해가지고 사집반이라고 하고, 3학년은 사교반이란 말로 다시 하고, 4학년은 대교반이라 해가지고 4학년 대교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때는 1학년 스님 그러지 않고 치문반 스님, 치문반 이렇게 얘기하고, 2학년은 사집반이라고 하고, 3학년은 사교, 대교. 1학년 때는 치문이라고 해가지고 요 책 한 권을 갖다가 1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집하면은 여기 보면 서장, 선요, 전요, 도서 이런 내용을 갖다 배웁니다. 무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여기 하면 뭐 능엄경, 언각경, 기실론, 금강경을 배우는 것이고, 대교 때는 하엄경 배우는 것이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예전에 강원에 있을 때 교육 체계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치문이라 해가지고 이것을 이게 물들 칠자라고 하거든요. 물들 칠자. 그러니까 우리가 스님들이 이 물들 염자 해가지고 물들 우리가 이 먹물옷을 갖다가 들이듯이 치문이란 말은 뭐냐면은 불문에 있는 승복 입은 스님들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치문이라. 이 치자는 물들 칠자. 뭐냐면 먹물옷을 물들이다 할 때 그 의미도 있지만 스님들을 갖다가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치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출가한 사람이 행자교육 마치고 스님 먹물옷을 입은 스님이 어떻게 이 불문에 들어와서 수행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갖다가 치문이라고 다른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송나라 때, 중국 송나라 때 그 이후로 해가지고 송나라 이후로 해가지고 이 많은 스님들, 중국 스님들 한 100여 명의 스님들이 처음 출가한 스님들은 어떻게 수행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치문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치문, 사집, 사교, 대교란 말은 이게 조선시대 때 17세기 지금부터 한 400년 약 400년 전에 조선시대 때 스님들이 출가하면 배워야 될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이것이 전통적으로 쭉 내려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최근에 한 10몇 년 전부터는 이 교육도 중요하지만 현대적으로 스님들도 외국어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전 세계 사람들 상대로 하려면 기본적인 외국어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해가지고 부처님의 생애, 기본 교리, 역사, 철학 이런까지 배워야 된다 해가지고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출가하면은 치문이가 따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무지 어려워요. 이 치문이라 해가지고 부엌계수시는 뭐 미면 형루라 해가지고 이 몸을 우리 받은 이 우리 몸뚱아리라는 것은 이 몸뚱아리를 받은 중생들은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없느니라 해가지고 처음부터 막 어렵게 해가지고 이 치문책을 갖다 놓고 하나도 모르니까, 그러면 그거 갖다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한문 잘하는 스님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이게 텍스트가 책이 한문이 한문.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놓으면 그 전날에 해가지고 스님들이 이제 뭐 반끼리 모여가지고 낮에 이제 난자 찬달해가지고 한문 어려우니까 5편 갖다 놓고서 이제 그 찾아가지고 겨우 찾아가지고 그 다음 날 수업할 때 요 치문책이 있으면은 요걸 갖다가 이제 한 페이지 정도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공부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전통 강원의 수행법은 뭐냐면은, 공부법은 이와 같이 책 하나 갖다 놓고 그다음에 그 한 페이지 정도 갖다가 그 전날 글을 갖다 새긴다 해가지고 어려운 그 난자가 있으면 찾아가지고 그 스님들끼리 이것을 갖다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다 해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 다음 날 수업할 때 강을 올린다고 하는데, 자기가 그 전날 배운 것을 갖다가 그 강사 스님 앞에서 이제 그것을 읽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만일 그 한 반에 치문반에 1학년에 10명 있다 하면은 10명이서 그것을 낮에 이렇게 쭉 준비한 다음에 저녁 때쯤 돼가지고, 그럼 누가 그 다음 날 이것을 발표할 것인가 해가지고 정하는 게 있는데, 그 산통을 흔든다. 산통. 여러분들 알잖아요. 산통이라 해가지고 거기다 10명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막 흔들어요. 흔든 다음에 거기서 하나를 이렇게 뽑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당첨된 스님이 그 다음 날 자기가 배운 내용을 갖다가 한문으로 된 것을 갖다가 읽고 해석하는 게 이제 이게 옛날의 공부법이었어요. 스님들이 치음반 때는 이 치문이라는 책도 이것도 어려워가지고 공부하기 힘든데, 치음반 때는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너무 힘들어 이게 생활이. 그래가지고 우리 기억에는 10명이 있으면은 우리 반에 9명 있었는데 이 스님들이 거의 다 수업 시간에 다 자요. 강사 스님들은 이 치음반 스님들이 얼마나 몸으로 힘들겠어요. 하루 종일 아침 새부터 일어나가지고 9시까지 몸이 굉장히 고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 시간에 일부러 이 치음반 스님들이 자더라도 강사 스님들은 모른 척해요. 왜냐면은 그 스님들이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공부보다는 이 치음반 스님들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강사 스님들이 어느 정도 막 피곤하면 스님들이 자더라도 그냥 모른 척해요. 저는 이제 해인사 있을 때 스님들 가르칠 때 1학년 치음반 스님들 가르쳐 봤는데 해인사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내가 가르칠 때는 25명 정도 있었는데 25명 중에 23명은 졸아요. 거의 공부 수업 시간에. 근데 그거를 뭐라 할 수 없어요. 힘드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꼭 거쪽에 한두 명이 앉아. 이게 사람을 아주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이 강사 스님이 제일 힘든 게 이 스님도 자야지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아주 묘하게 그 스님 무슨 정신력인지 정말 신심인지 안 자는 스님이 꼭 있어요. 이 스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강사 스님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나중에 보면요 한국 불교가 이 한두 명에 의해서 나중에 큰 그릇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스님들이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다 이 조계종이든지 이 한국 불교에서 중적인 역할을 하는 스님들이 그때 잠 안 자고 있던 스님들 있죠. 이 스님들이 나중에 보면 다 큰 스님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학상장이라 가르치는 거나 배우는 거나 같이 성장한다. 난 그런 말을 갖다가 제가 이제 절감했는데, 치음반이라는 것이 그런 특징이 있어요. 사집만 되더라도 이제 생활이 좀 편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집 때는 우리 때는 서장이라 해가지고 이런 과목을 배우거든요. 서장, 선료, 전료, 도서라는 과목을 배우는데 이것도 참 어려워요. 서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대종고 스님이 일반 제가인들 그다음에 스님들과의 깨달음의 내용에 대해서 주로 이 가나선을 갖다가 공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여러 가지 경계든지 깨달음의 내용에 대해서 편집을 갖다가 갖다 놓은 것이 서장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선료는 참선하는 데서 요점을 갖다가 이 추려놓은 책이라는 것이 고봉화상의 선료라고 하거든요. 고봉 스님이라는 분이 선료란 책을 갖다 놨는데 이것이 참선하는 데서 요점을 갖다 놓은 것이 이것이고, 전료라는 것은 이것은 보조 스님이 법집 벌행로 도서라 전료라 해가지고 이것도 무지무지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게 쉽게 말해서 도노 돈수의 사상을 갖다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도서는 규봉 스님이 이것이 이제 이 교화 그 다음에 선에 대해서 뭐 얘기한 건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과 과정이 17세기 조선시대 때 스님들이 출가한 스님들을 가리키는 그런 교과목이었거든요. 그때는 뭐냐면은 출가한 스님들의 목적이 뭐냐면은 사교 입선이란 말이에요. 사교 입선. 우리 때는 그때 그런 말 많이 썼거든요. 사교 입선이라 해가지고 배움을 버리고 부처님의 교학을 버리고 선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출가한 스님들이 목적이 뭐냐면은 부처님의 가르침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주로 이제 가나선이 되겠는데 선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이게 조선시대부터 해가지고 스님들 이 교육의 목표였어요. 아무리 교학을 맡다가 많이 배워봤자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부처님의 마음이 선을 갖다가 깨쳐서 도인이 되다는 것이 이것이 조선시대부터 이어왔던 교육의 목표였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어려운 과목이 된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내용이. 근데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2학년 때 사집과정만 되더라도 공부 때려치고 선빵 가는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이 공부는 아무리 배워봤자 이것은 버려야 될 것이고 부처님의 진짜 마음으로 얻는 선을 공부하는 것이 진짜라 해가지고 공부하다 가는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똑같은 과목으로 있는 게 아니고 각 강원마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이거 몇 개씩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 전료 부분을 갖다가 안 배우고 해인사에서는 그 당시 성철 스님이 계셨잖아요. 성철 스님께서는 이 전료 보조 지rin 스님께서 지은 전료는 이것은 도노 점수 사상을 얘기했기 때문에 도노 돈수 사상에 의해서는 이거는 마구니의 학설이라 해가지고 이 성철 스님이 이걸 굉장히 이거는 반대하셨어요. 선문정로라고 하는 1980년도에 성철 스님께서 방장이 되신 이후에 선문정로라고 하는 그런 책을 내면서 도노 점수 사상은 이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마구니 학설이라 할 정도로 도노 점수 깨달음의 내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정하셨어요. 그러면서 대표적이었던 전료 보조 주진 스님께서 지은 전료를 갖다가 배척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해인사에서는 도노입도 요문이라 해가지고 대주 스님이 지은 도노 돈수 사상을 갖다가 천명한 그런 공부를 했고 육조단경 같은 걸 갖다 공부했지 이걸 교과목을 바꿨거든요. 이게 그 유명한 도노 점수, 도노 돈수 사상의 시발점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요. 이게 성철 스님께서 도노 돈수 사상을 얘기하면서 신랄하게 비판해가지고 나중에 송광사 쪽에서 여기에 학문적인 이게 토론이 굉장히 이게 강력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근대에 있었던 돈점 이 사상 논쟁이라고 하거든요. 예, 추사 김정희 이후로 깨달음의 내용에서 얘기한 그런 논쟁이었는데 나중에는 성철 스님 쪽하고 그 다음에 송광사 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법정 스님이 나중에 이제 이게 논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1990년대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도노 돈순이 도노 점수가 맞느냐 해가지고 막 사상 논쟁이 일어나는데 시발점이 이 전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 옳지 않다 해가지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송광사 쪽에서는 뭐 법정 스님이 나오고 나중에 박성배 교수,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성철 스님 쪽에서 이제 동국대 교수였던 목정배 교수가 각자의 사상 가지고 막 대립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이 서로 논쟁을 통해 가지고 이런 과정이 살아있는 불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통을 흔들어 가지고 거기서 치열하게 서로 같이 자기 사상을 얘기하던 것이 이것이 불교의 특징이거든요. 불교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한 것을 갖다가 그것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주장하면은 나의 사상은 이렇다 해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자기의 사상을 피는 것이 특성 공부법에서 이게 유래됐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집에서 나중에 이제 혹시 제가 시간 되면 한번 더 말씀드릴 텐데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현재 이와 같이 대논쟁도 일어나기도 하고 각 강원마다 이와 같이 과목도 틀리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 가지고 강원에서는 치문 사집 사교 대교반이란 그런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더불어서 말씀드리면은 요즘에는 이런 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첫째, 강원생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도 많이 지금 붕괴가 됐고 특히 요즘에는 이런 전통적인 이런 학습법보다는 한문 이건 다 한문으로 돼 있는 거 있거든요. 한문보다는 이제 불교를 출가한 사람들의 목적이 한문을 배우자고 출가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출가했기 때문에 꼭 한문으로 불교를 이해하지만 아주 고상하게 불교를 갖다 이해하는 게 아니고 한글로 이해하면은 불교가 뭐 잘못 이해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한글로 된 텍스트를 갖다 읽었더라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해가지고 요즘에는 한문보다는 한글로 된 그런 아함경도 많이 보고 역사, 철학 그런 것도 많이 공부하는 것이 요즘에 강원 교육의 현실이다 이렇게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것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린 건데 다음에 또 시간 되면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더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예전에는 강원교육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있었고 그 이외에도 동국대학교든지 승가대학교 기본선언에서 기본 교육을 마치는 그런 교육이 있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